엄마, 여기서 살아. 낯선 섬마을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여기서 여행 온 거 아니었어? 요양원비가 180만 원이야. 우리가 감당이 안 돼. 엄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여기다 버리는 거냐?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해지실 거예요. 자주 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뒤로 3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살았습니다. 승진도 하고 돈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사가 부도 났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무능한 남자랑 못 살아. 딸도 떠났습니다. 아빠, 미안해. 저는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리고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전화 내용은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어머니, 요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멍해졌다. 의사는 서류를 넘기며 차분하게 말했다. 혼자 사시는 건 이제 위험합니다. 골반에 금이 갔어요. 최소 몇 달은 누군가 돌봐야 합니다.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150만 원. 그 숫자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병원 복도를 나오자 아내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민수가 한숨을 내쉬었다. 요양원 가야 한대. 얼마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150만 원.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150만 원?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 낮게 말했다. 그 돈이면 할인이 영어학원 2개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물론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평생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혼자 자신을 키웠다. 새벽 5시에 나가 밤 10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왔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다. 대학 등록금도 어머니가 마련했다. 하지만 지금 민수의 머릿속에는 그런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150만 원. 그 숫자뿐이었다. 지연이 입을 열었다. 여보, 응? 시골에 모시면 안 될까?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시골? 지연이 휴대폰을 꺼냈다. 우리 이모 친구가 섬에서 사는데 빈방 하나 있대. 섬? 공기 좋고 바다 보이고 노인들 많이 사는 마을이래. 민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지연이 말했다. 거기 월 30만 원이면 된대. 민수의 눈이 흔들렸다. 150만 원, 30만 원.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다. 한 달에 120만 원 차이. 1년이면 1440만 원. 그 돈이면 할인이 학원도 더 보내고 대출도 조금 갚을 수 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도 좋으실 거야. 공기 좋은 데서 사시는 거잖아.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게 버리는 거라는 걸. 며칠 뒤 민수는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 박순자는 병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민수가 문을 열었다. 엄마. 어머니 얼굴이 환해졌다. 왔냐? 민수는 억지로 웃었다. 엄마. 응? 여행 가자. 어머니 눈이 커졌다. 여행? 응. 바다 보러. 순간 어머니 얼굴이 아이처럼 밝아졌다. 바다? 응. 나 바다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 민수는 웃지 못했다. 어머니는 정말 기뻐했다. 아이고 좋다. 우리 아들이 여행도 다 시켜주고. 민수 가슴이 살짝 찔렸다. 하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며칠 뒤 짐을 쌌다. 어머니 짐은 단출했다. 옷 몇 벌, 낡은 이불 하나.
그게 전부였다. 민수는 문득 생각했다. 이게 엄마 인생이구나. 하지만 곧 생각을 지워버렸다. 차에 어머니를 태웠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계속 말했다. 바다 얼마만이냐? 너 5살 때 갔던 거 기억나냐? 민수는 기억났다. 아버지가 회를 사줬던 날. 어머니는 비싸다며 말렸고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1년에 한 번인데 그게 마지막 가족 여행이었다. 그해 겨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좋았었지. 어머니가 웃었다. 민수는 웃지 못했다. 차는 계속 달렸다. 버스, 그리고 배. 2시간을 더 갔다. 섬이 보였다. 낡은 집들, 노인들만 있는 마을. 어머니가 물었다. 여기서 얼마나 있다 가냐?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야. 응. 얼마나 있다가? 민수는 결국 말했다. 엄마. 응? 여기서 살아. 어머니 걸음이 멈췄다. 뭐라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요양원비가 150만 원이야. 바람이 불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민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잠시 침묵. 나를 여기다 버리는 거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진짜가 되니까. 그래서 말했다. 버리는 거 아니야. 모시는 거야. 말을 하고 나서 민수 스스로도 놀랐다. 이렇게 뻔뻔한 말이 입에서 나올 줄 몰랐다. 공기도 좋잖아.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어머니가 말했다. 그래. 그리고 작은 집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민수는 뒤돌아섰다. 차를 탔다. 그리고 출발했다. 100m쯤 갔을까? 민수는 백미러를 봤다. 어머니가 서 있었다. 손도 흔들지 못하고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날 이후 민수는 한 번도 섬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정확히 3년이 흘렀다. 그때까지는 자신의 인생이 무너질 줄 몰랐다. 3년 동안 민수는 그 섬을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다. 처음 몇 주는 가끔 생각이 났다. 어머니가 밥은 드시는지, 다리는 괜찮은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생각은 점점 옅어졌다.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어머니 얼굴이 희미해졌다. 대신 통장 잔액이 늘어났다. 어느 날 밤이었다. 지연이 휴대폰을 보여줬다. 여보 봐. 뭐? 이번 달 150만 원 안 나갔잖아. 민수는 화면을 봤다. 잔액이 그대로였다. 지연이 웃었다. 이 돈이면 할인이 학원 하나 더 보내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날 이후 민수의 죄책감은 점점 사라졌다. 대신 현실적인 생각이 늘어났다. 150만 원. 1년이면 1,800만 원. 그 돈이면 아이 교육도 시키고 미래도 준비할 수 있다. 지연이 말했다. 어머니도 좋으실 거야. 공기 좋은 데서 사시는 거잖아. 민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믿기로 했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으니까. 시간이 더 흘렀다.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과장에서 차장으로 연봉도 크게 올랐다. 그날 집에 들어가자 지연이 반갑게 맞았다. 여보, 응? 승진 축하해. 지연이 민수를 꼭 안았다. 이제 우리 좀 살겠다. 민수는 웃었다. 지연이 농담처럼 말했다. 어머니 안 모시길 잘했지? 민수는 웃다가 멈췄다. 지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 돈 계속 냈으면 승진해도 다 학원비로 나갔을걸.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래서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추석이 왔다. 할인이 물었다. 아빠, 응? 할머니 안 보고 싶어? 민수는 잠깐 멈췄다. 왜? 나 할머니 보고 싶은데.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이 대신 말했다. 멀잖아. 배도 타야 하고 택배 보내면 되지. 그래서 과일 상자를 보냈다. 전화는 하지 않았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설날에도 택배만 보냈다. 그날 밤 전화가 한 통 왔다. 발신자, 엄마. 민수 손이 잠깐 멈췄다. 전화벨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민수는 결국 받지 않았다. 지연이 물었다. 왜 안 받아? 민수가 말했다. 나중에 할게.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2년이 지났다. 어느 날이었다.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민수가 동료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동료가 말했다. 형 아직 몰라요? 뭐를? 동료가 낮게 말했다. 회사 부도 났대요. 민수는 웃었다. 무슨 소리야? 동료가 고개를 저었다. 사장 도망갔대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이미 월급이 3달 밀린 상태였다. 그날 오후 공지문이 붙었다. 회사 파산. 민수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다. 48세, 차장, 그리고 실직, 집에 돌아왔다. 지연이 물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민수가 말했다. 회사 부도 났어. 지연이 웃었다. 농담하지 마. 진짜야. 지연 얼굴이 굳었다. 그럼 월급은? 못 받을 것 같아. 지연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미쳤어? 그 돈 어떻게? 민수도 짜증이 났다. 나도 몰라. 그날 처음으로 둘은 크게 싸웠다. 며칠 뒤 민수는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다. 10군데, 20군데, 면접도 봤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경력은 좋으신데요. 면접관이 말을 멈췄다. 나이가 조금. 민수는 물었다. 몇 살까지 원하시는데요? 40대 초반 정도요. 민수는 웃었다. 그 웃음이 점점 사라졌다. 6개월이 지났다.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저축이 줄어들었다.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갔다. 지연 태도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물었다. 밥 먹었어? 지금은 달랐다.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1년이 지났다. 민수는 여전히 백수였다. 어느 날 할인이 말했다. 아빠, 응? 용돈 좀. 얼마? 10만 원. 민수는 말했다. 없어. 할인 얼굴이 굳었다. 없어. 응. 잠시 침묵. 그리고 할인이 말했다. 친구들 아빠는 다 잘 버는데. 민수 가슴이 철렁했다. 아빠만 왜 이래? 문이 쾅 닫혔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못 잤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다. 섬, 어머니, 혼자 있는 어머니. 민수는 핸드폰을 들었다. 연락처를 열었다. 엄마. 손가락이 멈췄다. 전화 버튼 위에서. 하지만 결국 누르지 못했다. 뭐라고 하지. 버려놓고 이제 와서 전화하는 것 같았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내 자존심이야. 하지만 그 자존심은 곧 산산이 부서진다. 1년 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그리고 지연이 말했다. 나 이혼할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남았다. 텅 빈 거실에서 그제야 깨달았다. 3년 전 섬에서 어머니도 이렇게 혼자 남았겠구나.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울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뒤 민수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다. 난간을 잡고 강물을 내려다보며 그때였다.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민수는 받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김민수 씨 맞습니까? 네. 남자가 말했다. 어머니께서 찾으십니다. 민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네. 남자가 다시 말했다. 어머니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민수 손에서 난간이 천천히 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민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고시원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그대로 새웠다. 어제 새벽 한강 다리 위에서 받았던 전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어머니께서 찾으십니다. 민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3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한 아들이다. 버리고 떠난 아들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신을 찾는다고 했다. 왜? 도대체 왜? 민수는 세면대에서 얼굴에 물을 끼얹었다. 거울 속 모습은 초라했다. 수염은 며칠째 깎지 않았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다. 48세, 무직, 이혼, 고시원 생활, 3년 전 차장으로 살던 남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어젯밤 받은 문자,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섬마을, 3년 전 어머니를 두고 떠났던 그 섬이었다. 민수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묘하게 뛰었다.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잊어버릴까? 하지만 결국 민수는 옷을 입었다. 그리고 고시원 문을 나섰다. 버스를 타는 데만 5시간이 걸렸다. 도시가 점점 멀어졌다.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작은 마을들이 보였다. 그리고 항구. 민수는 배를 탔다. 바람이 차가웠다. 배 위에서 민수는 바다를 바라봤다. 3년 전에도 이 길이었다. 그때는 아내와 함께 왔었다. 차 안에서 농담도 하고 웃기도 했다. 지연이 말했었다. 잘한 거야. 공기 좋은 데서 사시는 거잖아. 그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바다가 너무 넓게 느껴졌다. 그리고 너무 멀었다. 민수는 중얼거렸다. 이렇게 먼 곳에 엄마를 버렸구나. 속이 울렁거렸다. 2시간이 지나자 섬이 보였다. 낡은 집들, 작은 선착장, 그리고 노인들. 3년 전과 거의 똑같았다. 민수는 배에서 내렸다. 다리가 이상하게 떨렸다. 마을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얼마 가지 않아 한 할머니가 지나갔다. 민수가 물었다. 저기요. 할머니가 돌아봤다. 네. 박순자 씨 집이 어디인지 아세요? 순간 할머니 표정이 변했다. 순자? 네. 할머니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리고 물었다. 혹시 아들이야?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네. 그 순간 할머니 얼굴이 굳었다. 이제 와서?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할머니가 낮게 말했다. 3년 동안 콧배기도 안 비치더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순자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민수 목이 막혔다. 처음엔 말이야. 매일 선착장 나갔어. 아들 온다고. 민수 발걸음이 멈췄다. 매일이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민수 심장이 조여왔다. 할머니가 말했다. 1년쯤 지나니까 안 나가더라. 잠시 침묵. 포기한 거지. 민수 눈이 뜨거워졌다. 할머니가 손으로 길을 가리켰다. 저기 파란 대문집이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걸음을 옮겼다.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다. 조금 걸어가자. 파란 대문이 보였다. 작은 집이었다. 낡았지만 깨끗했다. 마당에서 누군가 빨래를 널고 있었다. 흰머리, 작은 체구. 민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엄마였다. 민수 발걸음이 멈췄다. 3년 만이었다. 그때 어머니가 천천히 돌아봤다. 그리고 민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 입이 떨렸다. 엄마.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엄마. 어머니는 한참 동안 민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왔어? 그게 전부였다. 화도 아니었다. 기쁨도 아니었다. 그냥 담담한 한마디였다. 그게 더 아팠다. 민수 눈물이 터졌다. 엄마. 어머니가 말했다. 밖에 춥다. 들어와. 마치 어제 봤던 것처럼 민수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작았다. 하지만 깨끗했다. 어머니가 방석을 내밀었다. 앉아. 민수는 앉았다. 손이 떨렸다. 어머니가 물었다. 밥 먹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니가 부엌으로 갔다. 잠시 후 밥상이 나왔다. 된장찌개, 나물 2가지, 그리고 밥. 어머니가 말했다. 많이 못 차렸다.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먹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 된장찌개였다. 어릴 때 먹던 그 맛.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놨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어머니가 놀랐다. 왜 그래?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잘못했어요. 눈물이 계속 떨어졌다. 진짜 잘못했어요. 150만 원 아까워서 목이 막혔다. 엄마 버렸어요. 나쁜 놈이에요. 저 진짜 나쁜 놈이에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뒤 어머니 손이 민수 머리 위에 올라왔다. 거칠었다. 평생 설거지하며 일했던 손이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일어나. 민수는 울면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밥 먹어. 식는다. 민수는 더 울었다. 그때였다. 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똑똑. 어머니가 말했다. 왔네. 민수가 물었다. 누구요? 문이 열렸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리고 말했다. 김민수 씨 맞으시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정태성 변호사입니다. 민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 재산 문제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수는 멍한 얼굴로 물었다. 재산이요? 그 순간 어머니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어머니 명의 재산이
서류를 넘겼다. 그리고 말했다. 총 22억 원입니다. 민수 손에서 숟가락이 툭 하고 떨어졌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툭.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2억이요? 입에서 겨우 나온 말이었다. 변호사 정태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현재 확인된 재산이 그렇습니다. 민수는 멍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여전히 밥을 천천히 먹고 있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게 무슨...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상가 건물 지분 15억, 예금 5억, 주식 2억, 총액 22억 원. 민수 머리가 새하얘졌다. 150만 원. 그 돈이 아까워서 어머니를 버렸다. 그런데 어머니는 22억을 가지고 있었다. 민수 입이 떨렸다. 엄마 왜? 어머니가 밥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말 안 했으니까. 민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돈 있으면 사람이 변하니까. 민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내가 가난했을 때는 너도 열심히 살더라. 근데 돈 생기면 말을 멈췄다. 사람이 게을러져.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호사가 다시 말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만약 3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신은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더 아팠다. 어머니가 민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근데 민수 고개가 들렸다. 돈 줄 수는 있다. 민수 눈이 흔들렸다. 정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달라졌다. 민수는 숨을 삼켰다. 대신 뭐요? 어머니가 변호사를 바라봤다.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조건이 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받았다. 그리고 읽었다. 조건. 김민수는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3년간 근무한다. 근무기간 동안 중도 포기 시 상속권은 즉시 박탈된다. 3년 근무 완료 시 전 재산 22억 원 상속. 민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요양보호사요? 어머니가 말했다. 응. 민수는 다시 물었다. 왜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해봐야 아니까.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뭐를요? 어머니가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늙는 게 어떤 건지, 돌봄받는 게 어떤 건지, 혼자 남는 게 어떤 건지. 방안이 조용해졌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3년 전에 날 버렸잖아. 민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덧붙였다. 그래서 3년 갚는 거야. 민수 눈물이 떨어졌다. 변호사가 말했다. 선택은 김민수 씨에게 있습니다. 거부하시면. 서류를 넘겼다. 재산 전액 노인요양원 기부.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물었다. 왜? 민수가 대답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목이 잠겼다. 엄마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요양원 첫날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고 대소변을 치우고 누군가의 부모를
돌보는 일이었다. 처음엔 힘들었다. 정말 힘들었다. 밤마다 몸이 부서질 것 같았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민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했다. 아들아, 민수가 웃었다. 저 아들 아니에요. 할머니가 웃었다. 그래도 아들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 눈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났다. 3년 전, 섬에서 어머니도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렸겠구나.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응, 민수는 말했다. 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말했다. 나도. 시간은 흘렀다. 3년. 민수는 단 하루도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리고 3년이 되는 날, 민수는 다시 그 섬에 갔다. 파란 대문 앞에 섰다. 문이 열렸다. 어머니였다. 민수는 말했다. 다녀왔어요. 어머니가 웃었다. 고생했다. 변호사가 다시 왔다. 서류를 내밀었다. 조건 충족되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바라봤다. 22억 상속. 펜을 들었다. 하지만 민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변호사님, 네. 이 중에서 민수가 말했다. 절반은 요양원에 기부할게요. 변호사가 놀랐다. 정말이십니까? 민수는 웃었다. 거기 부모님들 많더라고요. 어머니가 조용히 민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사람 됐네. 민수는 웃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 몸은 여전히 작았다. 하지만 따뜻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잤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 하나의 말을 남긴다. 부모는 자식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자식은 너무 쉽게 부모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한다. 늦으면 그때는 돌아갈 시간이 없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 떠오르셨나요? 아직 부모님이 곁에 계시다면 오늘 한번 전화해 보세요. 밥 드셨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